자, 이번에는요, 앞서 잠시 예고해드렸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이슈에 대한 패널분들의 깊은 판단을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제는요, 청와대 특감반 논란인데 저희가 제목을 미꾸라지인가 아니면 데자비인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겨레 신문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군요. 전 특감 반원의 물귀신 작전인가 아니면 우윤근 전 대사 검증 때 부실이 문제였던가. 한겨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말 동안 뜨거운 논쟁이고요. 전 특감 반원의 폭로가 있었고 그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반박 계속 나왔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윤근 비리 보고로 쫓겨나 주장해 청와대는요. 비리 혐의 없었다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렇게 강도 높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비판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판했고요. 우 대사 쪽 1,000만 원 송금 관련 차용증 등 검증 여부 논란될 듯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 보는 동안 패널 네 분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야당은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십상시 대잡이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이른바 청와대 문건 논란. 그때와 비슷한 거 아니냐? 대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미꾸라지의 일탈일 뿐이다.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요. 전 특감반 폭로 정치권 공방이다. 집권 2년 차 언론의 폭로가 된 점. 이게 뭐 닮은 꼴이다. 찌라시, 명예훼손, 강경 대응 등등등 이런 모습이 좀 겹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한국당에서는 특검, 국정조사 논의 검토 이런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 먼저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감찰관님이 보고를 하셨다는 거를 조수석님이 실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나요? 보고를 받으신 내용이 없다는 건가요? 요 문제 제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우윤근 대사 아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관련 내용을 제가 물론 보고받은 바 없고 그 내용을 아마 우리 민정수석실하고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비위가 있는 것을 감추고 오히려 사건들을 부풀리고 왜곡하고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따로 법적 조치까지 그건 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사실로 판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라고 전해들었거든요. 네, 그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를 방문했을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선 위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리무중이라고 적었는데 이 진흙탕 싸움처럼 바뀌면서 이 지금 사안의 본질을 실체를 국민들이 알 수가 없다는 측면에서 오리무중이고 일단은 그래서 빨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실체를 좀 더 소상하게 밝혀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계기. 그러니까 그 문제의 그 특감 반원이 자기 지인의 어떤 그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경찰에 요청을 했다. 경찰한테 물어본 거죠. 이것이 이제 청와대가 처음 말한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발단인데. 근데 해당 또 특감 반원이 말하는 그 내용은 다르거든요.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지금 청와대가 설명한 거하고는 다른 거다. 내가 물어본 것은 그거하고 다르다. 청와대 이제 특감
위에 사람한테 허락을 받고 물어본 거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조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실체부터가 다르고 예. 그리고 우윤근 대사와 둘러싼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왜 줬는지 예. 왜 차용증을 쓰고 다시 또 이쪽으로 넘겼는지 예.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금 실체가 국민들이 뉴스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 오리무중이라고 적은 것이 예. 기본적으로 이 싸움이 진흙탕 싸움이 되면서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뭐 미꾸라지 발언 운운하면서 스스로 품위를 잃은 그래서 점점 더 진흙탕 싸움으로 되고 있는데 빨리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 예. 이 뜻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배지호 교수님, 네. 어제 나온 청와대 반응이 좀 보기에 따라 좀 약간 거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조금 더 차분하게 설명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는 것 같은데요.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예. 계속 음모론으로 이 문제가 확산되니까 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예. 음모론이 이제 왜 나오냐면은 예. 투명하지 않을 때 어두운 곳에서 처리된 것 같을 때 음모론이 굉장히 성행할 수밖에 뭔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것 같다. 어딘가에. 그런데 이제 과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지금까지 100% 투명하게 공개를 했느냐라는 예. 것과 관련해서는 좀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른바 음모론이 좀 확산되는 것 예. 같은데 지금 우윤근 러시아 대사 문제가 이전에 지난주에 완전히 문제가 됐었던 청와대 특별감찰 반원 비위 문제 그리고 또 저는 원대 복귀시킨 문제 이 문제하고 연결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이런 것도 잘 맥락이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닮은 꼴이다. 정윤회 그리고 십상시. 근데 제가 볼 때는 방금 중앙일보 기사가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견강부의 프레임 깨맞추기 같고요. 왜냐하면은 당장 성격이 다른 게 한 세 가지 점이 다른데 하나 지난번에 정윤회 십상시 파동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권력 내부의 실세들의 권력 다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터진 것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문제니까 전혀 다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정윤회 십상시 파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벌어졌던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난 2009년 그리고 2011년 또 2016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가 전혀 다르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특별감찰 반원의 비위 문제가 돼서 이 문제가 터진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청와대가 투명하지 못한 그런 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대검에서 감찰하고 있다는데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수사 결과를 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해야만이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부실 인사검증 문제도 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다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을 됐단 말이죠. 러시아 대사. 그다음에 김모 전 특감반원에 대한 혹시 비리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감찰 수사를 통해서 뭐 처벌을 하거나 책임을 지는 것도 또한 맞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특감반이 수집한 정보의 범위예요. 지금 이제 이 당시에 보면 8월 달에 정보 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우윤근 이 러시아 대사는 국회 사무총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감반원 입장에서는 인사 검증을 위한 자료 수집한 것도 아닐 테고 왜냐하면 인사검증부서는 공직기강 비서실 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반부패 비서관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사검증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시나 어떤 감찰을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국회 사무총장의 정보를 수집했느냐.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 쪽에서 임명이 이루어지는 걸 왜 거길 들여다봤을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의하더라도 절대 업무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부 언론에 비춰보면 뭐 사인, 은행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감찰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찰 개념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대통령 비서실 직제의 범위를 벗어나서 정보 수집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혹시 그 우윤근 대사가 당시 이제 대사 물망이 올랐기 때문에 좀 검증 차원에서 자료를 좀 들여다봤다 이렇게 검증 차원에서 하게 된다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서비서관실. 건지수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관행처럼 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사찰 문제가. 그런데도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졌고 예. 이것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됐다면 예. 이것은 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자체에 아마 감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검토해 볼 만하다. 왜 생각합니다. 우윤근 대사가 국회직을 갔을 당시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양무석 이사님께서는 이번 사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개인적으로 그 윤영찬 공보수석은 한 15년 이상 쭉 알아왔던 분인데 상당히 화가 난 모양이에요. 그렇죠. 약간 감정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15년 동안에 그분이 화를 내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점잖은 양반인데 이번에 화가 많이 났기 때문에 표현까지 틀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물을 흐리지 개울물을 흐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개울물을 흐린다라고 할 정도로 그 화가 이제 많이 난 모양인데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론의 그 의심이 계속 정폭이 되고 있다. 의혹이 정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의 기본적인 그 활동은 빨리 이러한 의혹들 자체를 윤 수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유물을 빨리 깔아앉히고 그리고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그 역할이 1차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지금 청와대의 대응이 미진하거나 미숙하다. 이제 이런 측면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좀 더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홍보라인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앞뒤 정황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의혹이 한 점 남지 않게 브리핑하는 게 현재 1차적이지 이 부분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미꾸라지 운운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그 정서적 괴리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의 저는 악의적인 편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서도 그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현재의 그 유사성은 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집권 2년 차. 그다음에 언론에 폭로하는 방식. 요 두 가지밖에 없는데 집권 2년 차와 언론의 폭로가 닮은 꼴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사건을 그 함께 유사하게 다루는 행태는 상당히 악의적인 편집이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는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사안을 뭐 내용은 다 옆으로 이제 비껴서 좀 놔두고 이 전 특감 반원의 행태 자체만 보면요, 양무석 분명히 청와대 기강 문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애초에 이 문제 그 수사관 김 씨로 인해 가지고 청와대의 전면적인 이 민정수석 라인의 개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대통령도 그 외국 출장 중에 또 보고를 받고 국내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다. 내가 국내에 들어가면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는 표현도 하셨는데요. 이제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벌써 3개월 정도 이 문제가 청와대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로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 몇몇 그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의 일탈들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본다 치더라도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내지 못하면서 전체 공직의 문제, 기강의 문제로 이 계속 불거지는 부분들은 청와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자꾸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베트남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박항서 감독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 이면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희생, 겸손, 파파 리더십. 베트남의 꿈을 이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항서 베트남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나도 키 작아 당신들의 아픔한다. 베트남 선수들 상대적으로 서구 선수들에 비해서 키가 좀 작죠. 그런 걸 이렇게 위로를 하는군요. 선수들 호감사며 아빠 별명. 특유의 샤우팅, 패기 불어넣고 부상 선수의 비즈니스석을 양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팀워크를 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요, 이 기사와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자세한 이야기, 이슈톡 들어보겠습니다. 박항서 매직에 베트남이 들썩였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지난 15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의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스즈키컵 결승 2차전이 열렸습니다. 이날 베트남이 말레이시아를 1대0으로 꺾었는데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즈키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골은 안 되긴 했지만 그 골의 마음은 전체 우리 23명의 선수의 혼이 담긴 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들과 같이 생활할 때가 가장 즐겁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제 지도자 생활 중에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Em cảm thấy rất là tự hào về đội tuyển của Việt Nam ạ. Đặc biệt là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và nhờ ông mà đội tuyển của Việt Nam có chiến thắng ngày hôm nay. Rất cảm ơn huấn luyện viên Park Hang-seo. Nhờ có thầy Park Hang-seo mà đêm qua cả dân tộc Việt Nam đã trở thành một, và sau này chắc chắn là với thầy Park Hang-seo thì bóng đá Việt Nam sẽ ngày càng phát triển và thành công hơn nữa. 네, 이날 베트남 권력서열 2위 응유엔 수엄푹 총리가 직접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박 감독에게 우승 메달을 전해주며 진한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박 감독이 우승 소감을 전하기 전 베트남 선수들은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는데요. 물을 뿌리면서 승리를 만끽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 잠시 중단되기도 했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박 감독은 이른바 파파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빠처럼 다정하고 배려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박 감독은 부상을 당한 선수에게 자신의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을 양보했고요. 지난 8월엔 아시안게임 당시에 선수들의 발을 직접 마사지해줬다는 미담이 전해져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지난 1월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십 역대 첫 준우승을 시작으로 8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선 역대 첫 4강에 올랐는데요. 그리고 이번 스즈키컵 우승으로 박항서 매직은 활용점정을 찍었습니다. 박 감독은 우승 축하금 전액을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10만 달러의 우승 축하금을 베트남 축구 발전과 불우이웃을 위해 쓰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박항서 감독, 베트남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선 의원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이렇게 열풍을 불러일으킨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감독으로서 경기를 잘 이끌어가고 승승장구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내부적으로 보면요, 베트남도 지역 감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른바 하노이와 호치민으로 갈라져서 축구 선발 과정에서도 그동안 굉장한 지역 감정 때문에 홍역을 치곤 했다는데 박항서 감독이 그거를 깼다 그러는군요. 이번 저도 이제 그 스즈키컵 결승전을 TV로 봤는데, 보셨습니까? 예, 저도 베트남 사람들도 기분이 좋았겠지만 한국인들도 정말 기분 좋은 그 결승전 장면 아니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계속해서 느낀 것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은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그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는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감독을 갈아치우고 마지막에는 일본 인 감독을 영입을 했다가 몇 개월도 안 돼서 다시 또 쫓아내고 연거푸 실패를 한 겁니다. 연거푸 실패를 치다가 박항서 감독이 들어가고 나서 3개월 만에 팀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선수는 그대로 있고 한데 감독이 바뀌면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물론 뭐 베트남 선수들도 정말 잘 뛰었고 잘했지만은 구설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말처럼 최종적으로 활용점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리더,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본다면 저는 사실은 좀 약간 확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좋은 리더들은 우리가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10위권에 드는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리더들이 엄청난 역할을 해서 나라가 이렇게 탈바꿈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박항서 감독 물론 여러 가지 훌륭한 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 면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리더들에게는 없었겠느냐.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국내에 있을 때는 그런 면들을 전혀 발휘를 못하다가 갑자기 베트남에 갔을 때만 발휘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에 있는 많은 리더들에게도 우리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장단점을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좀 끝부분에 말씀하셨는데요. 배종현 교수님. 박항서 감독이 사실 국내에서 축구 감독을
하다가 베트남 갔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할 때는 그다지 큰 뭐 활약이 없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될까요? 이제 박항서 감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선수 시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자 시절인데 선수 시절에는 말씀하신 대로 한일 축구 친선 경기 한 번밖에 국가대표 선수로 못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서의 활약은 좀 미미했군요. 그렇습니다. 선수 시절에는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두각을 나타낸 게 이제 알겠지만 이제 히딩크 감독 그 밑에서 이제 코치 트레이너 하면서 결국 이제 한일 공동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점에서 박항서 감독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인간 승리의 스토리를 만든 사람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영웅뿐만이 아니고 또 정말 한국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박항서 리더십이 성공한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게 결국 이제 파파 리더십인데 파파 리더십은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선수들 발 마사지를 본인이 직접 해주고 그리고 또 비행기 좌석도 본인이 스스로 고급 좌석을 양보하고 선수들에게 부상 선수에게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선수들이 따라오는 그런 면이 하나 있었는데 리더십이 성공하려면은 결국은 이제 팔로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할 수 있다. 자신감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본인 이제 166cm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너네들도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자신감을 불어줘서 결국 승리했는데. 내가 작아서 너희들이 작은 거 내가 잘 이해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공감대를 안 나올 텐데요. 불러일으키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불러넣어준 것 같은데 이 점에서 저는 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리더십이 과연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토양인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잘하고 있는가? 리더십 부분과 함께 동시에 그러면은 팔로워들도 리더가 잘할 수 있도록 리더를 좀 따라주고 칭찬해준 이 팔로우십.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좀 상호 선순환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분명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왠지 베트남 상황이 살짝 부러워지는 건 왜일까요? 시청자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향신문이군요. 벤투호,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벤투 감독. 벤투호, 박항서의 베트남과 내년 3월 A매치 친선 경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윤수찬 변호사. 내년 3월에 A매치를 하는데요. 뭐 한국은 EAF, 뭐 아시아 축구, 동아시아 축구 우승 자격으로, 그다음에 베트남은 스즈키컵 우승팀 자격으로 뭐 친선 경기를 벌이는데 일단 3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자, 윤찬 변호사는 어느 팀을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지금 묘하게 또 베트남 팀의 감독은 또 우리 국적을 갖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고요. 우리 팀의 감독은 또 외국 국적의 감독이 또 지휘봉을 잡고 있어요. 어쨌든 뭐 국가대표를 응원하겠지만 이게 이제 A매치이기 때문에 실제 베트남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거의 신기록 가깝다고 그렇습니다. 하는데 따라서 베트남도 굉장히 이기려고 나올 것이고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아마 베트남과 역대전적 면에서 보면 당연히 월등하기 때문에 이길 거라고 그런 자세로 게임에 임할 텐데 제 생각엔 뭐 저희가 이기겠지만 한편 생각해보면 베트남은 예전에 70년대에 보면 저희가 이기겠지만 한데 너무 단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겨야 되겠죠. 베트남은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초반에 보면 강팀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쩌다가 이제 추락을 했다가 아마 잠재 능력을 끌어내주는 박항서 감독의 리더십 때문에 원래 본 실력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해야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박항서 감독 열풍, 한국 이미지를 베트남에서 높이는데 아주 어떤 외교관보다 이만한 외교관이 과연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